남성분의 사연인데요. 여자친구들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집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. 제가 그동안 여자친구들과 이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. 바로 집 때문입니다. 저한테는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됐어요. 전전 여자친구는 제가 이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더니 자기는 이런 작은 집에서는 절대 못 산다. 죽어도 안 살 거다. 차라리 대출을 받고 더 큰 집을 사자. 난 무조건 큰 집에서 살 거다라면서 저를 비난하고 폭언까지 하더니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여자친구한테는 집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이 동네에 이런 집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 번 떠보았는데요. 싫어. 난 무조건 이 동네에 살 거고 이사 가더라도 난 무조건 신도시에 신축으로 갈 거야. 빌라, 복도식 아파트에는 절대 안 가. 그리고 집을 사더라도 내 명의로 할 거야. 이러면서 자기 생각과 의견이 너무 확고하더라고요. 절대 저를 따라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결국 제가 그 집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요. 마음속에 걱정과 초조함, 고민을 계속 품고 있었고 점점 커져갔습니다. 그래서였을까요? 마음이 심란하고 점점 지쳐가는 저는 전 여친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처럼 아껴주고 챙겨주고 열정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저에게 여친도 마음이 식었는지 저에게 관심조차 없더라고요. 기본적인 연락도 안 할 정도로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. 저에게 무관심했기에 저도 사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저는 여자친구보다 집을 선택하게 됐어요. 절 사랑해주지 않는 여자를 위해 제 집을 포기하는 건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 결국 이별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. 앞으로는 연애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. 청년 도약 적금을 풀로 들어놔서 다음 달부터는 월 70만 원씩 나가고 또 독립할 거라서 관리비, 생활비, 재산세, 혹시 모를 집 수리비, 저축에다가 노후 대비를 위한 개인연금, 재산 모으기를 위한 적금까지 그 외에도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아서요. 연애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 지금 세상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연애하면서 돈에 대한 트러블이 항상 있어서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가 된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친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.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을 가지는 이유는 허전함 때문인 것 같아요. 함께 지내다 보니 저한테 전 여친은 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전 여친도 절 아빠처럼 느끼고 의지하지 않았나 싶어요. 저도 항상 절 필요로 하고 의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보이네요. 바로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친 버릇이 나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. 이렇게 보니까 육아에 있어서 훈육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. 이런 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남자분들이 집이 없어도 뭐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갈 때 많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그 집이 여자가 봤을 때 신혼집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집이다. 예를 들어서 너무 구축 아파트다. 아니면 살고 싶지 않은 좀 외곽의 동네에 있다. 평수가 너무 작다. 이런 식이면 남자가 자가가 있어도 이분처럼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. 제가 아는 어떤 30대 남자분도 일하면서 정말 돈을 열심히 모으고 거기에다 이제 대출을 껴가지고 서울에 이제 끝쪽에 있는 어떤 복도식 구축 아파트를 산 거예요. 평수가 10몇 평이니까 작은 평수이죠. 그리고 사고 난 뒤에 가격도 올라가지고 정말 타이밍 좋게 잘 샀는데 본인은 그게 되게 뿌듯하고 정말 잘 샀다, 투자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썸을 타는 여자분이 생긴 거예요. 그 썸녀는 이제 좋은 동네에 자취를 하는 상태였는데 썸 타다가 이제 집에 데려간 거예요. 근데 예상과 달리 그 여자분의 반응이 좋지가 않았다. 그 남자분은 결혼하면 당연히 이 집에서 살고 대출금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맞벌이해서 갚아 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갈아타기를 해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단 여자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를 본다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거기다가 복도식 구축 아파트에다가 들어갔더니 평수는 10몇 평밖에 안 되고
주차나 이런 부분도 불편하잖아요. 그런 거를 보고 자가가 있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진 거죠. 구축이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. 오히려 좀 싸게 샀을 경우에는 미래를 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, 문제는 여자분들이 봤을 때 당장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, 동네나 단지 분위기,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, 새 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내가 당장 들어와서 살고 싶은 집 컨디션이 아니다 했을 때는 집이 있어도 좀 무시하거나 나는 절대 그런 데 살기 싫다. 그거를 팔고 거기에다 돈을 더 보태가지고 신축으로 가자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얼죽신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. 신혼부부들이 하도 신축 아파트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사가 몇 번 났었고, 신축을 고집하면 사실 뭐 요지에 살 수는 없으니까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, 그렇게 하더라도 신축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데 남녀 공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신혼집에 있어서 여자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비용은 남자가 더 내더라도 이 집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 의견이 중요하다. 또 누구 이름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, 또 양가에서 지원을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, 이런 문제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남녀가 아니고 집안의 어떤 싸움까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. 안타깝긴 하지만 이 사연자분께서 마음을 너무 많이 주면서 연애를 하셨던 것 같고, 다음번에 다른 여자분을 만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받아주고 오냐오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처음부터 내 기준, 내 형편, 또 집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점,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, 훈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너무 딸처럼 생각해서 딸바보 아빠처럼 대해주는 남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도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고, 이런 식으로 면회 몇 번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연애에 번아웃이 와서 아예 연애 결혼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두 사람 형편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려서 신혼집이나 혼수를 시작하려고 하면요, 그게 이제 집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살면서 모든 생활이나 뭐 여가 활동이나 소비나 이런 거, 또 아기를 낳았을 때 뭐 육아용품, 육아 비용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, 그런 점에서는 그 여친분들이랑 잘 헤어지신 것 같고, 올해는 미련을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집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과 사연으로 의견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